몸도 불편하고 말도 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그 영화의 출연은 물론 감독까지 맡는 일은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나 만날 법한 그런 주인공을 오늘 문화극장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영화감독 이창환 씨,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화창한 봄날, 영화감독 이창환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날씨 어때요? 오늘 좋죠? 창환 씨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왼손만 조금 움직일 수 있죠. 그런 그가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화에 직접 출연도 합니다. 그는 아주 밝고 긍정적인 장애인을 연기합니다. 영화가 좋아요? 예. 많이요? 예.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특성일 뿐이라는 영화감독 이창환 씨를 만나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 아주 특별한 손님으로 초청받은 창환 씨. 이창환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이곳에서는 창환 씨가 만들고 출연한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이창환 감독님을 대신해서 목소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같이 할게요. 먼저 이번 작품에 대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닌 단지 장애라는 특성을 지닌 남자와 특유한 콤플렉스를 지닌 여자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단지 인간이기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갈등도 답답함도 그리고 이별도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영화 속 장애인 남자와 비장애인 여자의 사랑은 여느 20대 커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진 찍까? 우리 진짜 끝낼까? 영화는 결코 동정적인 시선으로 장애인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장애도 결국 하나의 콤플렉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서로 남녀가 알콩달콩 사랑하는 얘기가 보기 좋았어요. 창환 씨의 모교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영화 감독으로서 창환 씨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뭐 축제인가 뭐 이런 데 출품은 언제 할까요? 여름. 여름에 이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보여줬잖아요. 뿌듯했다고. 좋은 기회에 여러 사람들이 또 이래 같이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수학교만 12년을 다녔던 창환 씨는 대학교에 입학하며 처음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 학교는 신세계였죠. 학교 오니까 즐거워요? 예. 여기 어떤 과에 이렇게 입학하게 됐어요? 구미, PD, 꿈이 PD였어요? 예. 그래도 영화 감독이 됐으니까 거의 꿈을 이룬 건 마찬가지겠네요. 예. 대학교에 다니는 4년 동안 그는 처음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에 머물며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고 여느 대학생들과 똑같이 캠퍼스를 누비며 새롭게 세상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예. 짝사랑이었다 그러던데 맞아요? 패스? 올봄 완성한 그의 네 번째 영화에는 그가 경험한 사랑의 추억이 녹아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는 그의 염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빠는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줘. 오빠만 짜증나잖아.
나도 답답하고 짜증난다. 처음에는 응이란 그 발음 하나로도 너랑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에게 응 그 한 글자로 내 마음을 대신하기엔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주체없이 커져버리더라. 편집 저번 받고 울었어요? 왜요? 자, 책. 아쉬움, 자책? 여러 감정이 들었어요. 창환 씨가 영화 감독으로서 자기 표현을 하기까지 부모님의 아낌없는 뒷바라지도 한 몫을 했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창환 씨. 아직도 어린아이 대하듯 하는 부모님을 벗어나 독립된 생활을 꿈꿀 정도로 창환 씨는 자립심이 강합니다. 그 독립하려고 아버지하고 농사 싸워요. 어린애 취급한다고요? 네. 나갔다 가면은 빗방울만 한 발 떨어도 응? 비 오는데 조금만 늦어도.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창환 씨는 3형제 중 장남인데요. 몸이 불편한 형을 잘 따라준 동생들에게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착한 큰형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헌신하고 사랑해주신 부모님의 마음도 창환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라고 막 이래 오히려 챙겨놓고 키우면은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막 항상 한 10살 이래 됐어도 내가 없고 막 백화점이고 뭐 어디고 다 데리고 다녔어요. 때로는 뭐 부딪힌 일에 자기 마음도 상처도 많이 받았을 끼고 많이 아플 끼도 부모된 좀 우리도 많이 아플 때도 있었고 그렇죠. 창환 씨의 첫 다큐 영화는 창환 씨 일상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창환 씨의 일상은 재미없고 지겹기만 합니다. 영화는 재미없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애인의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과장 없이 담고 있습니다. 첫 영화에서 어머니는 촬영 감독으로 활약했습니다. 작품 보니까 감각이 있어요? 당장 찍으려고 하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찍어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찍어줄게. 자기가 그래 해냈다 하는 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참 뿌듯하지. 속으로는 뿌듯하지. 창환 씨는 영화 감독으로서 편집에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영화 만드는 게 힘들지 않아요? 직접 만든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어때요? 힘든 과정이 좋아서 하는 건데 여러 사람들과 짜내고 먹고 웃고 싸우고 울고 그런 게 과정이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창환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영화뿐인 듯? 왼손가락 5개를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는 더딘 손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직접 편집을 하고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요즘은 다음 영화의 시나리오도 구상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차기작 내용을 좀 비밀? 비밀? 공개 못해요? 장애인은 다 착하다. 사람과 결혼하기 어렵다. 또 불편하다. 장애는 심각한 것이다. 등등 그걸 영화로 얘기하고 싶어요. 창환 씨가 사람들과 소통하며 영화 작업을 이어가는 일을 어머니는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돈 벌어서 다 줄게. 장가 가면 뭐 내 반이라도 주겠나. 셋이 다 줘보지. 내가 만들어가지고 언제 돈 들었는데. 창환 씨가 대구 영상미디어센터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몇 편의 영화를 만들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 창환 씨는 좀 더 깊이 있게 영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 따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막 CG 막 현란하게 들어가고 좋죠. 얼마나 좋아요. 영화지. 중요한 거는 안 써도 영화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사가 없어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고. 애쓰신 것처럼 수준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은 본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뭐 봉준호 감독은 100점짜리고 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0점짜리고 창원 씨는 한 70점이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못하는 걸 하겠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다만 속도만 다를 뿐이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느꼈었어요. 천천히 하고 있을 뿐이고 천천히 말을 하고 있을 뿐이고 천천히 만들고 있을 뿐이고 천천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남들 뭐 20대 초반부터 공부하고 다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나도 배울 게 많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좀 됐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날 때마다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남들은 한 5분이면 얘기할 거 한 10분, 15분 얘기해도 그냥 즐겁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아 수법이 지난번에 만든 게 수법인가? 장애인이라서 이득을 볼 때도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창환 씨는 수법이라는 2분짜리 짧은 영화에 담았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나갖고. 영화 속 주인공인 장애인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도움을 구하는 듯 합니다. 얼핏 영화는 주인공이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의외의 반전을 선사하죠. 폰 땄다! 이 맛에 장애인 줄 안다니까. 그러니까 창환 씨 또한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 캐릭터가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뭐 약간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살짝만 녹여내는 거예요, 저 안에다가. 창환 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다르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런 소품 하나까지도, 그렇죠? 그런 거. 이런 영화 작업하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사람을 어디서 그렇게 모으시는지 참 사람들을 많이 잘 모으시고 그 사람들도 오면 다들 같이 즐겁게 작업하는 거 되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그것도 창환 씨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환 씨만이 보고 느끼는 세상이 담긴 다음 영화도 기대를 해봅니다. 12시 40분 영화 보시는 거 맞으세요? 며칠 후 창환 씨가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그는 혼자서 영화관 가는 것을 즐깁니다. 혼자 영화 보러 오는 이유. 집중,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 혼자 온다고. 창환 씨에게는 영화관 구조를 몸에 익혀 익숙하게 드나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능숙하게 여자친구를 안내해 함께 영화를 보고 싶기 때문이죠. 누구랑 영화 보고 싶어요? 이제 혼자 보는 거 말고. 당근 여친이죠. 그러면 어떤 영화 보고 싶어요? 달달한 거. 창환 씨는 영화 감독이자 그 영화 속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영화는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그래서 늘 조금씩 더딜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시선으로 본 이야기입니다. 조, 금, 은, 비, 딱, 한. 조금은 이따가 연출가가 되고 싶어요. 장애인의 숨은
양, 한, 모, 스. 장애인의 숨은 다양한 모습을 솔직하게 그리고 싶어요? 네, 창원시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며 저뿐 아니라 문화요 제작팀도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처음 전동 휠체어를 타고 신세계 같은 세상으로 나왔던 그 마음으로 언제나 영화처럼 살아가길 문화요에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구가 낳은 자랑스러운 가수 김광석의 바람이 또 한 번 불어옵니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다가오는 5월 대구를 찾아오는데요. 김광석의 노래와 정서, 음악 세계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애정으로 만들어낸 뮤지컬 김광석의 고향에서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2012년 대구 초연 그리고 작년 천마에서 했던 시즌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김광석 선배님에 대한 추모 성격이 강했다면은 시즌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김광석 선배님이 소극장에서 오신 관객들한테 어떤 꿈, 희망, 어떤 그런 컨셉으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노래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옥 같은 김광석의 노래들이 주크박스 뮤지컬 형태로 계속 흘러나오는데요. 통기타와 하모니카, 건반 등 직접 연주하며 노래하는 배우들의 실력이 무대를 더욱 빛냅니다. 대구라는 곳 자체가 이 뮤지컬 바람이 불은 곳은 대구라는 곳 자체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첫 시작을 했고 해마다 잊혀지지 않고 제가 빠뜨리지 않고 대구에서 이 공연을 하는 게 결국 김광석 선배님의 고향 그리고 저희들 초연 때부터 같이 함께했던 싱어송라이터 박창근 가수의 고향이기 때문에 대구는 저희들 뮤지컬 바람이 부는 곳에 가장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이기 때문에 대구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김광석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뮤지컬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석의 뒤를 잇는 가수 박창근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5월 1일부터 9일까지 봉산 문화회관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리안 갤러리는 여러 장르를 하나의 작품 속에 녹여내기로 유명한 작가 영국 출신의 이브 수스만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영상 설치 미술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 작가의 국내 첫 개인전인데요. 영상과 퍼포먼스, 음악, 무용 등을 치밀한 공간 구성과 뛰어난 영상미로 나타내며 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작가가 선보이는 최근작은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80여 개의 보이스와 150여 개의 음악, 그리고 3,000여 개의 영상으로 독특한 구성을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콘텐츠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같은 장면이 반복되지 않고 무한하며 그 시작과 끝을 정의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작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사이먼 리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촬영 기법을 통해서 시간의 속도감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이브 수스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5월 3일까지 리안 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언어를 벗어나서 조금 더 감정에 와닿는 말 또는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갤러리 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김향금 작가의 그림 역시 그 표현이 적절히 어울리는 듯합니다. 작가가 일관해온 사유 한 그릇이란 작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며 꽃을 피웠는데요. 편안함이 묻어나는 작품 앞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제가 아침마다 차를 한 잔씩 해요. 출근을 하면 그 창가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다가 하루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창가로 들어오는데 그 그릇에 바람이 이렇게 형태가 있는 그릇에 이렇게 형태가 없는 바람이 한 줌 딱 담기는 느낌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사회 한 그릇의 첫 출발이었어요. 첫 시작이었는데 지금 요번에는 물론 그릇이 있는 직접적으로 표현된 작업도 있지만 꽃이나 나무 같은 상징들이 이렇게 드러나요. 드러나는데 그게 사실은 그릇하고 똑같아요. 네. 소박하고 진솔한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시 김향금의 사유 한 그릇 꽃이 피다. 이달 29일까지 갤러리 전에서 만나보시죠. 극단 이송희 레퍼터리가 지난 15일부터 작은 연극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극장의 정감 어린 매력을 살려 4편의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공연은 1인극과 2인극, 4인극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고 작은 무대에 어울리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연극 명배우 황금봉, 북경반점, 고고와 디디, 오팔개띠 6월 15일까지 빈티지 소극장에서 함께 하시죠. I am sitting in the morning at the diner on the corner. I am waiting at the counter for the man to pour the coffee, and he fills it only halfway, and before I even argue,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at somebody